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6년 2월 5일 배식의 뉴스 배송 시작합니다. 이재명이 밤마다 잠을 못 이루고 SNS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진짜로 마귀가 나타나서 본인을 잡아가려고 하는 건 아닐까? 혹시 약을 덜 먹어서 그런 건 아닐까? 그렇다면 그 자리에서 내려오면 될 것을 왜 저렇게 SNS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심지어 다주택자를 향해 가지고는 투기 세력이라면서 마귀라고 했죠.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재명 본인이 마귀들한테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청와대 강유정 대변인부터 다주택자인데 이 사람들 주택 팔라고 하니까 뭐 내놨죠? 용용용용용용 용인집을 내놨죠. 그리고 구이동 74평짜리 그리고 강남의 다주택이 있었는데 어떠한 참모는 이 구이동 아파트를 차지하고 나머지는 내놨습니다. 그러니까 똘똘한 한 채만 남겨두고 지금 다 팔려고 하고 있는데 이 참모들이 한다는 말이 더 가관입니다. 저희는 마귀가 씌어가지고 마귀를 벗어나려고 하는데 살 사람이 없어요. 살 사람이 없어요. 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재명은 왜 못 파냐? 이렇게 호통을 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요, 이번에는요, 사람들이 그러면 똘똘한 한 채만 사야겠다. 그리고 똘똘한 한 채를 좀 더 좋은 상급지로 가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요. 야, 이것도 투기 세력이야. 라고 하면서 이번에 또 SNS를 통해 가지고요. 1주택자도 나쁜 사람들이다. 이렇게 또 사실상 SNS를 올렸습니다. 갈아타기 하는 것도 나쁜 거다. 그냥 거기에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1주택자에게도 실거주용이 아니라면 규제를 강화할 수 있다. 이재명 본인부터 내려와야 되지 않을까요? 이재명 본인부터 규제를 강화해야 되지 않을까요? 본인도 1주택자 그 집에 살지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국민들한테 이렇게 나쁘다 하고 말도 안 되는 궤변을 늘어놓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궤변을 늘어놓고 있는 이유 중에 첫 번째는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개딸한테 정청래한테 밀리지 않기 위해서 개딸한테 잘 보이기 위한 용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국 국민들한테 반감을 살 뿐이죠. 이 부동산과 관련돼 가지고는요. 문재인 때부터 쭉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문재인 때 비서실장 어떻게 했습니까? 서울 설해마을에 있는 아파트 그리고 본인 지역구인 청주 아파트 둘 중에 하나 팔라고 하니까 뭐부터 팔았습니까? 바로 지역구인 청주 아파트부터 팔았죠. 설해마을은 그대로 놔두고 있었습니다. 민정수석은요. 아파트 두 채인가 갖고 있었는데 그 아파트 두 채 중에 한 채 그것도 강남 송파 어디였던 것 같은데 여기 팔라고 하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그렇다면 저는 직을 내려놓겠습니다 하면서 아예 공직자 직을 내려놓는 이런 코미디 같은 일을 벌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도요. 아무리 집 팔라고 해도 국민들을 향해 가지고 다주택자를 마귀라고 표현을 한들 그 사람들이 집 팔겠습니까? 좀 있어 보십시오. 청와대 참모들이 파는 집들도요. 아마 아는 사람이 살 수도 있고 또 뭐 누구 부모한테 갈 수도 있고 그리고 그 집이 진짜로 팔리는지는 지켜봐야지 알 것입니다. 집을 내놨지만 실제로 집을 팔리는지까지 지켜봐야지만이 우리가 마귀가 있는지 없는지 알 수가 있는 거죠. 애초에 이런 마귀라는 단어를 쓰는 것도요. 대통령의 언어가 아닙니다. 이거요. 과거에 민주당이 뭐라고 했습니까? 윤석열 정부를 향해 가지고 계속해서 주술 프레임 갖다 놨는데 이재명 본인이 마귀라고 하면서 주술 프레임을 자기가 갖다 쓰는 거 아닙니까? 이런 사람이 무슨 대통령을 하겠다고 있는 것인지 하루라도 진짜 빨리 내려와야지만이 국민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요즘에는요. 국민들이 다들 이렇게 얘기하더군요. 음주운전을 하잖아요. 음주운전에서 걸리는 사람들 지금 뭐 연예인들도 몇 명 걸리고 하고 또 과거에 있었던 것을 전과를 얘기하고 나면은 사람들이 댓글에 가서 뭐라고 하느냐. 아이고 걱정 마세요. 이재명도 음주운전하지 않았습니까? 음주운전한 사람이 대통령도 하는데 아이 그거 무슨 상관 일반인이 무슨 상관이에요. 그리고 정가 사범도 대통령 하는데 정가 좀 있는 거 그거 뭐 어떻습니까? 오히려 정가가 많으면 많을수록 이재명을 이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하면서 사람들의 도덕적 해이라는 것이 기준이 낮아져 가지고 이재명 하나 때문에 사회의 질서가 엉망진창이 되고 부도덕해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누구 때문입니까? 바로 이재명 때문이죠. 세상 돌아가는 거 지금 미국과의 관계 속에서 그리고 중국과의 관계 속에서 패권 전쟁이 일어나는 이런 중요한 시기 지금 미국은 어떻습니까? 베네수엘라에는 델타 포스를 보내고요. 그리고 이란에는 함대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에는 뭘 보냈죠? 이재명한테 트럼프가 보낸 게 있지 않습니까? 뭐라고요?
몽둥이요? 몽둥이요? 폭탄을 보냈죠. 몽둥이보다 더한 폭탄을 보내가지고 이재명 정권 교체하라. 지금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 폭탄이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관세 폭탄이죠. 우리나라는 수출로 먹고 사는데 이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에서 관세 폭탄을 터뜨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나라가 완전히 망하는 거죠. 자, 이런 상황입니다. 나라가 완전히 망하고 힘든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재명은 어떻게 하느냐? 야, 기업들 다 불러. 싹 다 불러. 기업들 불러가지고 내가 하란 대로 해라 그래. 이렇게 해서요. 지금 8개월 새 무려 12차례나 이 청와대로 그리고 뭐 어디 해외 순방회로 기업들을 잔뜩 불렀습니다. 기업 총수들 불렀습니다. 이재용 회장, 이재명 만나고 싶을까요? 과거에 하나 김승현 회장은 문재인 때 버스 그 고속버스에 태워가지고 부르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담배를 푹푹 펴대면서 아 이거 진짜 속으로 얼마나 요놈 저놈 속된 말해서 이놈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재명 앞에 가지고 말도 못하고 이재용 회장 아이고 미국도 취소하고 왔습니다. 지금 이재용 회장이 미국과의 일정을 취소하고 이재명이란 사람 만나러 와야겠습니까? 형사 피고인 이재명, 방구석 피고인 이재명 만나러 와야 하나요? 밤에 SNS나 하고 있는 이재명을 만나러 와야 되는 겁니까? 지금 미국에 달려가서 트럼프 대통령 만나가지고 관세 좀 내려주십시오 해도 지금 모자랄 판에 이재명이 긴급 호출해가지고 이 청와대한테 기업 간담회 하겠다 해서 또 불렀습니다. 8개월 새 무려 12번, 한 달로 치면요. 한 달에 무려 1.5회씩 불러댄 겁니다. 그러니까 틈만 나면 불러댄 겁니다. 우리 경제와 기업 현안을 놓고 실질적으로 논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논의가 되겠습니까? 여러 명 다 앉혀놓고 한 사람당 발언할 수 있는 시간은 5분도 안 됐다고 합니다. 그런 5분도 안 된 시간에 미국과의 통상전쟁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결국 이재명 방구석 SNS 형사 피고인 방구석 여포가 아니라요. 방구석 형사 피고인 이재명이 하는 짓이 딱 이런 수준이라는 겁니다. 게다가요. 청와대가 지금 뭐 취업률이 막 낮아지고 있고 그리고 물가는 오르고 있고 그 분위기가 경제가 안 좋다는 분위기가 나오니까 계속해서 코스피만 띄었는데 코스피만 띄워가지고는 실물 경제, 실질 경제가 국민들한테 체감 경제가 전혀 오지 않기 때문에 어제 무슨 발표를 했느냐? 청와대가 삼성과 현대차가 5만 1,600명을 채용하겠다. 이거를 청와대가 발표를 했습니다. 아니 기업이 자신들의 기업이 현대와 삼성이 알아서 채용을 하는 건데 이거를 불러다가 청와대가 자신들의 이 공이라고 하면서 현대차와 삼성이 채용을 한다. 이거를 발표한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삼성으로서는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 또다시 채용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건데 지금 삼성 분위기가 그렇습니까? 지금 현대차 분위기가 그렇습니까? 미국과의 관세협정에서 반도체 도 마찬가지고 현대차도 마찬가지고 지금 관세협정이 되지가 않아서 미국에도 투자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현대차는 지금 노조와도 싸워야 되는 이런 상황인데 한쪽에서는 민주당이 자사주 소각까지 해서 더 강한 상법까지 개정시켜 놓고 그래 놓고는 지금 앞에서는 또 이렇게 우리한테 뭐 줄 거 없어? 손 내미는 거 이거 깡패 정권 아닙니까? 뒤에서 엎드려 뻗쳐 해놓고 앞에서는 잘했지 우리 잘했지 자자자자자 이게 뭐 하는 겁니까? 그래서 이재명이 하루라도 있으면 나라가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가하게 재계 불러다 놓고 쇼할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미국과 지금 중국 사이의 이 패권 전쟁이 왜 중요하느냐? 왜 우리 나라한테도 영향을 미치느냐? 그건 우리가 이재명이란 작자가 바로 중국 편에 섰기 때문입니다. 이재명은 이걸 말로 포장했죠. 뭐로 포장했죠? 바로 실용 외교라고 포장했죠. 중국한테 쉐시하고 대만 가서도 쉐시하고 우리가 거기 끼어들 일이 뭐가 있느냐 하면서 미국에는 땡큐, 일본에는 아리가또 이거 하면은 다 된다. 이런 수준으로 가고 있으니까 지금 미중 패권 전쟁 미국이 베네수엘라에 뭘 보냈습니까? 마두로를 체포하기 위해서 델타포스를 보냈죠. 미국은 마두로 체제를 무너뜨림으로써 사실상 베네수엘라의 중국 영향력을 제거했습니다. 이 베네수엘라가 남미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가장 큰데 이
남미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갖고 있는 베네수엘라를 침으로써 중국의 영향력을 배제해버린 거죠. 남미에서 볼 거 아닙니까? 아, 미국이 오면 중국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러니까 중국 돈 잘못 받았다가 미국한테 걸리면은 우리도 같이 죽는구나.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베네수엘라의 마두로가 잡힌 것도 굉장한 이유가 되는 것이고요. 또 그것은 우리나라한테는 또 어떻게 보이느냐?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이두로를 데려갈 수 있는 사실상 이것은요. 미국에서 이 미국 대북 송금 사건 북한한테 돈을 주는 거 지금 대북 그 방송도 중단하고 있고요. 또 지금 북한에서 나오는 농수산물 그러니까 이 뭐 버섯이라든지 이런 수산물을 우리가 수입해서 수천억 원 달러를 주겠다 이러면서 제재를 지금 피해가고 있는데 만약에 그중에 하나라도 이재명이 걸린다고 한다면 대북 송금 이 사건으로 분명히 미국에서 처벌할 가능성이 있고 그걸로 체포할 수도 있죠. 한 나라의 대통령이 어떻게 체포되느냐 아니면 우리가 마두로를 보지 않았습니까? 대한민국의 이두로 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모든 것이 상상이 아니냐라고 하지만 지금 상상이 현실화되는 이 시기를 겪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에서 마두로를 콕 집어서 데려갈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게다가 이란 사태도 마찬가지죠. 지금 이란 정부는요 완전히 친중 정권입니다. 중국한테 무기도 주고요. 그리고 중국을 통해 가지고 돈을 벌기도 합니다. 이 중국에 대해서 이 장기 집권하고 있는 이란 체제에 대해서 지금 이란 국민들이 10대, 20대, 30대들이 반기를 해가지고 정말 큰 파업같이 일어나고 있는데 여기에 누가 참전합니까? 바로 미국이 참전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미국이 이 이란의 인권을 지키겠다. 그것을 빌미로 이란의 함대를 보낸 겁니다. 자, 이란의 함대를 보냄으로써 중국의 영향력을 배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은요, 우리한테도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뭐라고 했느냐? 이번에 미국 하원 공화당 법사위원회가 쿠팡과 같은 미국 기업을 부당하게 표적으로 삼으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 관세 올라간다. 이렇게 글을 올렸고요. 또 김민석이 총리로서 제이디 벤스 부통령을 만났을 때도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너희들은 결정을 해야 된다. 어떤 결정? 쿠팡 사태에 대해서 중국과 똑같이 할 것이냐? 그리고 또 트럼프 2기 인수위에 관여했던 팔란티어 창업자에게도 이재명한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중국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아니면 미국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결정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이 기업 총수들 불러다가 깔짝깔짝 장난칠 때가 아니고요. 밤에 잠 못 자가지고 무슨 약을 먹었는지 모르겠지만 약 먹고 이렇게 취해가지고 SNS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부동산 갖고 짤락짤락 할 때가 아니라 이런 미국과 중국의 큰 패권 속에서 지금 이재명은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재명은 결정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게다가 지금 정말 어마어마한 일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조금 더 좀 부연 설명을 해드리면 어제 장도영 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연설에서 말한 것 중에 여러 가지가 지금 이재명의 패부를 찔렀습니다. 좀 패부를 찔른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김현지인데요. 김현지를 국회에서 직접 언급함으로써 이재명으로서는 빠져나갈 수 없는 이런 덫에 걸리고 말았다라는 생각밖에 들지가 않습니다. 자, 일단 김현지를 언급하기 전에요. 먼저 무엇을 언급했느냐? 첫 번째는 국방비 미지급을 언급했습니다. 그동안에 언론에도 제대로 보도가 되지 않았고요. 또 종편에서는 지금 여러분들 종편 잘 안 보시죠? 종편 보면 매일같이 나오는 게 무엇입니까? 내란 재판 나오고요. 특검 얘기 나오고요. 그리고 한동훈 얘기 나오고요. 민주당의 정청래 얘기 나오니까 정말 중요한 뉴스들은 다루지를 않고 있습니다. 이 국방비 미지급 1조 3천억 원에 달하는 국방비 미지급 아직도 미지급된 상태로 계속 남아 있습니다. 자, 이런 미지급 상태에서 우리가 전작권을 환수한다? 전작권을 환수하게 되면은 우리가 책임도 져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 많은 국방비가 소모가 됩니다. 자, 1조 3천억 원도 없어서 국방비를 지급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전작권을 회수하죠? 게다가 지금 이렇게 세금이 없다고 하는데 어제도 말씀드렸죠? 40조 지역화폐 4조 발행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돈 풀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세금이 없으니까 뭘 걷겠다는 겁니까? 부담금으로 해서 설탕세 걷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 나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자, 이런 것뿐만 아니라 이재명이 하는 일이란 건 하나 둘씩 다 보면 자기들 이 입장밖에 없는 겁니다. 게다가
김현지와 관련해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장동혁 대표가 김현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가장 중요한 이슈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각 청마다 서울청에 각 부서마다 김현지 사건으로 난리도 아닙니다. 김현지가 도대체 뭐길래 김현지 얘기만 하면 이거를 민주당이 고발, 제3자 고발로 해가지고 김현지는 직접 나오지도 않으면서 수사를 지금 강압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경찰이요. 어떻습니까? 완전히 민주당의 견찰이 됐죠. 이학재 인천공항사장. 이학재 인천공항사장이 뭘 잘못했습니까? 인사권을 남용했다고요? 그 남용한 걸 어떻게 증명할 겁니까? 이학재 사장을 몰아내기 위한 그런 것으로 보이는데 이 이학재 사장이 지난 업무 보고 때 이재명한테 말대꾸하고 그리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다는 이유로 지금 경찰이 이학재 인천공항사장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수사도 정광석화처럼 하고 있어요. 지금 경찰이 그 정도인데 서울청은 어떤지 아십니까? 각 부서마다 명예훼손이면 명예훼손 그냥 형사과에서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반부패 수사 뭐 금융수사 수사 해가지고 전부 다 윗등급으로 올려서 강압적으로 수사하기 위해서 한쪽은요 유튜브 하는 그쪽에는 압수수색을 강행하고요. 또 전환길 씨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지만 저한테도 수사받으라고 나오라고 매일 연락을 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지금 경찰이 수사를 하고 있는데 이 서울청에서도 김현지가 도대체 뭐길래 이러느냐 하고 있는데 어제 장동혁 대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정말 중요한 얘기. 더불어민주당의 공천 뇌물 사건 역시 증거와 증언이 넘치고 차고 넘치는데도 수사는 제자리입니다. 정상적인 수사라면 관련자 모두 진작에 구속됐어야 합니다. 비리를 알고도 덮은 김현지 부속실장, 이재명, 민주당 지도부까지 모두 수사해야 되는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김현지가 이 강선우와 관련된 공천 뇌물 사건 오직 그거 하나뿐이겠느냐? 그리고 통일교에서 민주당 인사들이 돈을 받았다고 나왔는데 이거와 관련해서도 지금 모르겠느냐? 그래서 김현지가 모든 것을 알고 있고 이 뒤에서 작업하는 것은 김현지일 수밖에 없다. 지금 이렇게 장동혁 대표가 패부를 찌른 겁니다. 어제 장동혁 대표의 이 교섭단체 연설을요. 아마 청와대도 모니터링을 했을 겁니다. 왜냐? 김민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니까 총리실에서 바로 장동혁 대표의 이야기를 반박했었죠. 그만큼 지금 장동혁 대표의 이 무게가 굉장히 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청와대도 분명히 봤을 건데 이 김현지에 대한 얘기는 제대로 반박을 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죠. 공천 뇌물 사건 쭉 살펴보니까요. 경찰이요. 강선우에 대해서 구속영장까지 청구를 했습니다.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건 증거가 다 나왔다는 거고 경찰이 지금 견찰 아닙니까? 이 강선우에 대해선 버렸다는 건데 그럼 강선우는 왜 버려졌을까? 여성가족부 장관을 할 때 뭐 갑질 문제부터 시작해서 온갖 더러운 행위가 나왔을 때 그때도 봐주려고 했다가 도저히 안 돼서 내리막을 걸었죠. 지명 철회 사실상 자기가 사진 사퇴를 했는데 이번에 이 공천 뇌물로는 도저히 안 되겠다. 김현지한테 오면 큰일 난다. 이렇기 때문에 강선우는 완전히 버려진 겁니다. 이런 문장 그러니까 김현지도 알고 있었을 것이다라는 장동혁 대표의 이 말과 강선우의 이 압수수색 영장은 이런 식으로 관련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뇌물을 강선우만 받았겠느냐? 강선우가 실제로는요. 이 후원금 들어온 거 1억을 약속받아 놓고 후원금을 따다다다닥 붙여서 주면은 이거 선관위에서 걸리니까 띄엄띄엄 줘라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쪼개기 후원 방법까지 알려줬다고 하는 경찰의 이런 기사까지 나오는 걸 보면은 강선우는 버려지고 김현지를 살리려고 또다시 이재명이 이런 수를 쓰는 거 아니냐 경찰이 또 그런 거 아니냐 이런 생각까지 들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장동혁 대표가 쏘아 올린 작은 공 바로 특검입니다. 공천 뇌물 특검 그리고 통일교 특검 이제 민주당이 안 받을 수 없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당내에서 뭐 한동훈 게 어쩌고저쩌고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 한동훈은 벌써 이미 끝난 존재입니다. 그런
존재를 가지고 그 사람을 대통령으로 만들겠다는 그 사람들이 이상한 거죠. 그런 점에서 지금은 장도연 대표가 굉장히 많은 준비를 하고 있다. 지금 인재 영입할 사람도 상당수 모아놨고요. 그리고 지금 이재명으로서도 빠져나갈 수 없는 구멍. 지금 분위기가 장도연 대표를 중심으로 100만 덩어리 넘어서면서 장도연 대표를 중심으로 똘똘 뭉치고 있고, 그리고 한 목소리를 내가면서 이 특검에 대한 분위기도 분명히 달라질 겁니다. 아무리 조중동이 장도연 대표를 흔들고, 그리고 이준석의, 그리고 개혁신당의, 그리고 당내 한두 개가 아무리 장도연 대표를 흔들려고 해도 지난 단식 이후에 장도연 대표의 이 위험은 달라진 겁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많은 응원을 보낼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 하나의 목소리가 나옴으로써 거기에 더 응집된 목소리, 그리고 거기에 대한 국민들의 반응까지 나오면서 분명히 이 특검도 이 민주당을 분명히 찌를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갑자기 또 말이 안 나오네요. 너무 마음이 급하다 보니까 말이 안 나오는데, 어쨌거나 지금 이재명으로서는 내리막길밖에 없다. 내리막으로 갈 수밖에 없다. 트럼프는 몽둥이가 아니라 폭탄을 이재명한테 터뜨리고 국민들한테 얘기하고 있다. 대한민국이여 깨어나라. 레짐 체인지. 정권을 교체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신호를 받아서 당연히 이재명의 정권을 교체해야 되겠죠. 그런 날이 하루라도 빨리 오길 바라면서요.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가시기 전에요,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버튼, 응원의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